그리고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처럼 천연에 있는 비타민C가 풍부한 기능성 식재료들인데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4가지의 베리류입니다. 물론 여기 도표에 보듯이 추가적인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찾은 좋은 대안은 여기 보이는 4가지의 베리류, 암라베리, 씨벅턴이라고 그러는 비타민 나무 열매, 그리고 아세로라, 카무카무 열매, 이렇게 4가지를 저는 현재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사용한 것은 이 씨벅턴, 사자 열매라고도 하는 비타민 나무 열매입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는 이처럼 100g의 비타민C 함량이 360에서 2500mg으로 고함량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연물에 있는 이러한 비타민C는 그 재배 환경이나 수확 시기, 운송 보관, 가공 등에 따라서 그 함량의 편차가 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 용량이 36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과의 10배, 오렌지의 5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C 함량입니다. 물론 2500mg이라면 또다시 10배가 더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안으로 찾아서 활용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재배한 비타민 나무 열매를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저 역시 제가 평소에 신뢰하는 학회 원장님을 통해서 사실 이 제품을 처음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몸소 이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일단 비타민C 함량은 무시하고 기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과 똑같이 하루 10g에서 20g 정도의 메가도스를 복용한다는 생각으로 이 분말을 똑같이 하루에 10에서 20g 정도를 복용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 100g짜리를 산다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거의 이걸 다 먹게 된다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을 우려할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계량을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엔 어쨌든 효과성을 확인해 보려고 몸에 나쁠 것도 없고 맛도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거의 밥숟갈 가득으로 하루에 3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맛이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먹어봤는데 제가 이 제품에도 너무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처음에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랑 똑같이 좋은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처럼 활력이 좋아지고 피로도 감소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품의 효과를 보고 나서 오히려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비타민C 함량만 따지고 보면 이 제품이 그렇게 비타민C 농도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품의 비타민C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그 함량이 감소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분말화하면 그 손실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 후에 분말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그만큼 응축이 되니까 같은 양이라도 분말 형태로 먹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아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는 건조를 시키면 줄어들지만 일부 미네랄과 비타민 B와 같은 영양소는 건조를 시키게 되면 수분이 빠지고 응축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비타민C의 보조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키위를 먹는 것과 같은 양의 비타민C를 물에 타서 먹는 것을 비교한 연구인데 보시면 키위로 먹은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5배나 더 조직으로 잘 전달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키위로 먹었을 때 월등히 각 조직으로 전달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DNA 데미지에 대한 비타민C의 복구 능력을 비교한 실험인데 여기서도 합성 비타민C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렌지 주스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비타민C만 놓고 보자면 일반적인 합성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용량이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비타민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은 것만큼의 효과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마저 줄이려면 당연히 비타민 나무 열매 자체를 사서 통째로 먹는다거나 갈아 먹는다거나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번거롭고 바쁜 현대인에게 제한점이 있으니까 완전한 대안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제가 시행하지도 않았고 소개시켜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이 분말가루를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인데 이 국내 제품 자체에는 비타민C 함량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사한 해외 씨벅턴 분말에 표시된 비타민C 함량을 보면은 한 티스푼에 대략 5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양이죠. 그렇다면 제가 그냥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번에 밥 한 숟갈 가득을 먹었다면 대략
4티스푼 정도를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20mg 정도의 비타민C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타민 나무 열매를 통해서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하루에 3번을 먹더라도 하루에 대략 한 60mg 정도밖에 비타민C를 식품 형태로 먹은 것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건조 분말 형태로 되면서 다른 보조 요소나 다른 보조 미네랄들은 오히려 함량이 높아지면서 이런 적은 비타민C 함량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마치 리포소말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했을 때만큼 큰 효과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까먹고 하루에 2번을 먹는다거나 1번을 먹으면 큰 효과를 못 느꼈고 꼭 3번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났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효과가 리포소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효과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효과가 이 전반적인 다른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효과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러한 비타민 나무 열매의 비타민C가 기여는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먹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은 또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100g짜리를 사서 일주일 동안 다 먹는다고 하면은 4주 정도 먹게 되면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비타민C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이대로 먹으면 거의 10만원 이상 더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는 앞서 리포소말 비타민C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지만, 이런 고려온단 제품과 같은 일반적인 합성 비타민C와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역시도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먹을 만한 것은 못 되고, 정말 특별히 비타민C를 보충해야겠다 싶을 때만 가끔 집중적으로 활용하거나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비타민 나무 열매에 있는 추가적인 다른 영양 성분의 이점도 얻을 수 있으면서 좀 더 자연적이고 부작용 우려도 없고 생체 이용률도 높고 환경 호르몬 문제 등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동안 이 제품을 선호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방송드렸던 이 책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대안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라베리인데요. 암라베리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도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치료 약재로 유명했던 기능성 베리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라베리는 이 표에서도 비타민 나무 열매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도표는 천연물 기준이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도표 자체로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순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보다 암라베리 쪽이 일반적인 비타민C가 더 많고, 아세로라나 카무카무 열매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타민C만 놓고 보자면 아세로라나 카무카무 열매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책에서 소개된 좋은 대안으로 암라베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일단 암라베리를 먼저 대안으로 활용을 해봤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암라베리라는 것을 최근에 저의 이제 비타민C 주요한 공급원으로 정착을 한 상태인데요. 암라베리는 인디안 구스베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암라베리 용법은 분말로 하루에 2분의 1에서 2티스푼 정도로 한 4g 정도를 복용하라고 하고, 생과일로는 하루에 1개, 주스로는 10에서 20ml 정도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실제로 분말로 하루에 2에서 4티스푼 정도, 밥숟갈로 반 스푼 또는 1스푼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이 제품을 찾아서 먹고 있는데, 올가닉 트레지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200g에 10,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코서트, USDA 유기농 인증, 코셔 마크 등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대비 원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타민C 함량은 한 티스푼에 42mg 정도로 비타민 나무 열매보다 대략 8배 정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루에 1에서 3티스푼 사이를 평균적으로 먹는다고 할 수 있으니 대략 하루에 식품으로 42에서 12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나무 열매 분말을 큰 밥 한 숟갈로 하루 3번을 먹었던 것과 지금 이렇게 1에서 3티스푼 정도의 암라베리를 먹는 것과 비타민C 섭취량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는 공교롭게도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영양학회와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타민C의 섭취량하고도 유사합니다. 대략 100mg 정도를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역시나 좋은 효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라베리는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비타민C 문제에 대해서는 암라베리에 정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로 비타민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암라베리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나무 열매와 다르게 맛이 정말 고약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비타민 나무 열매 분말을 먹듯이 그냥 분말 형태로 입에 털어 넣었다가 정말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라베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평소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이라면 과일 주스에 같이 갈아서 섞어서 드시거나 꿀물을 타서 드신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좀 이런 암라베리의 어려운 맛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을 첨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라베리는 정말 단독으로는 먹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최근 정신활동이나 긴장이 워낙 많은 편이라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라는 것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암라베리에 섞어서 두 개를 섞어서 먹으니까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워낙에 주스류의 맛을 부드럽게 좋게 해주는 녀석이라 그런지 다행히 이 둘을 섞으니까 아주 먹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서로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왜 마그네슘은 또 합성영양제를 먹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하루에 4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식품성 소재로는 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합성영양제를 활용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광물성 영양소나 미네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합성과 천연에 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는 있는 것이고 아무튼 마그네슘은 또 이야기하자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일단 패스를 하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합성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주로 이 Source Research라고 하는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유명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타민C는 일단 암라베리 분말로 정착을 한 상태인데요. 활력이 좋아져서 좀 무리를 하는 경향은 있지만 분명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2달 전쯤에 발목이 긁히면서 상처가 났었는데 깨끗하게 아물지 않던 것이 이 암라베리를 먹으면서 급속하게 흉터가 사라지고 아무는 것을 보면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여서 피부도 좋아지고 상처도 빨리 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암라베리의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콜라겐 합성을 늘리고 싶다면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먹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무카무 열매도 같은 회사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분말로 나와 있어서 추가로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무카무의 비타민C 함량은 1.5티스푼에 대략 240mg으로 암라베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안 먹어보았는데 만일 체감 효과가 더 좋다면 카무카무 열매로 다시 갈아타서 정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러한 분말 형태의 제품들은 다 좋은데 항상 중금속 문제를 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식품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금속 문제까지 완벽하게 검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위 제품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한번 중금속 검사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방송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주제를 비타민C만 가지고 다루어서 그럴 뿐이지 이런 기능성 식품들에는 비타민C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폴리페놀, 비타민 B군, 오메가3, 6, 7, 9, 미네랄, 식이섬유 등 추가적인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동반해서 효과를 내는 거고요. 사실 각 베리류마다 특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베리류를 배 앞에서 섞어서 드시는 것이 분명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단일한 것들 하나하나를 확인하느라 따로 먹는 것일 뿐 나중에는 아마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